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와는 다르게 전야 후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죠.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최근 흐름을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 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2020포인트에 안착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는 전야 후 강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 좀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장 이슈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침에 좀 약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어떤 창구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었는데, 자,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경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지수가 이제 두 개가 있죠. MSCI가 있고 미국 쪽에서는 MSCI가 있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FTSE라는 지수가 있는데 MSCI는 우리나라는 현재는 지금 신흥 시장에 이제 속해 있죠. 네 가지로 나눴는데 선진국, 신흥, 프론티어 독립으로 이제 국가별 등급을 나누는데 우리 두 번째 속해 있고 FTSE에는 이미 2008년도에 그 선진국을 이제 그 진입이 돼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실패했다. 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지수인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자금이 5조 원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왜 매도가 나왔냐면 11월 26일이죠. 이제 그리스가 선진국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로 다시 한 단계 강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리밸런싱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한 0.01%인가 0.2%인가 이제 어떤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에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상당했었죠. 네. 한 달 동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5천억 이상 외국인 매도가 한 달 동안 나왔는데 8,300억 정도로 이제 매도가 나와야지만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마지막에 외국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이거 여담인다면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영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것처럼 유럽계 자금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당국에서 걱정하는 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모든 거는 충족이 됐지만 조그만 규제 같은 부분이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를 편입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신흥국 펀드는 다시 나가게 돼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 보호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외국인 매도는 어떤 이미 예견된 매도였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고 일단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좀 외국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도 상당히 좀 지수만은 나쁘지 않게 끝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환율 문제도 연일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문제지만 엔화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이정민 대표님 환율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원엔 네. 환율을 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크게 일단 악재로는 노출시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시장에서 일단 연말 랠리,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 특히나 지금 1,060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 고점이 한 1,160원 정도 됐었는데,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엔대를 깨가지고 지금, 10엔대를 다시 제압을 못 해주고 있는데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통화 정책 자체가 자국 통화를 좀 약세를 만들어서 좀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격으로 무역 수지에서 좀 흑자를 기록을 하겠다라는 좀 의도가 계속적으로 내비쳐지고 있고, 일본 정부나 미국 같은 경우나 똑같이 자국 통화에 계속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에다가도 통화를 계속해서 절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환율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대두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내년 1분기부터는 바로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4, 4분기 동안에 낮은 환율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특히나 수출 기업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IT가 가장 대표적인 수출주일 텐데, IT가 지금 미국 경기에 있어서 좀 소비 시즌에 좀 수혜주로 좀 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좀 코스닥 IT주들이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부분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화두가 되는 자리에서는 조금 IT 쪽 수출주들은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6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2,000원 코앞까지 왔는데요.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위아와 락앤락 모두 추가 상승하며 어제보다 수익률 늘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플랜틴에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오늘 장중에 2% 넘게 올랐으나 종가상 강보합으로 상승폭 줄였습니다. 4%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3호 개발이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였죠. 0.7% 오늘 하락하면서 수익률은 3.8%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 오늘 1.2% 하락하면서 매수가 바로 위에 웃돌고 있고요. 하림이 오늘도 20%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휴온스 오늘 최고가 경신하면서 10.6%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SKC가 오늘 0.9% 하락하면서 수익률은 1.2%로 어제보다 줄었고요. 삼성중공업, 이녹스 모두 조정받으면서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만 소폭 반등했고요. 금호타이어와 상하프론테크는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특히 상하프론테크는 3% 이상 빠지면서 4.4%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써니전자 모두 2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수익률은 더 줄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더존 비존만 0.1% 소폭 반등한 가운데 나머지 세 종목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이 3호 개발, 4% 가까이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니까 닷새 만에 오늘 좀 파란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최근에 어제인가요? 네. 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네네. 사실 소형 건설사들 중에 3호 개발 만한 회사가 찾아보기 좀 힘든데 3호 개발이 조금 소외를 당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놀이공원을 가서 롤러코스터라는 걸 탈 때 무섭지 않은 이유가 그거죠. 이제 그 롤러코스터도 어차피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이제 무섭지 않은 건데 네. 지금 3호 개발의 저는 주가 흐름은 어차피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3호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2,700원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어떤 가격적인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6월 달에 한번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한번 저항을 받았고, 9월 달에도 한번 좀 비슷하게 좀 흐름이 나왔고요. 앞서서 좀 직전에는 11월 달 초에 역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걸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글쎄 뭐 시장 대비해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상승할 때 다른 같은 동일 업종군들이 상승할 때 조금 좀 소외당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사무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배당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비중이 있는 포트를 다룬다라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렇게 사무개발 역시 긍정적인 전망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SKC를 한번 AS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현재 이 종목만 좀 1%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점심 0.9% 하락하면서 파란불로 마감 짓게 됐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SKC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AS를 도와드릴 때, 지금 뭐 찌글찌글거리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좀 매물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좀 대형주군들이 최근에 조금 횡보 국면을 보일 때 같이 횡보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전략대로 이건 추세 추종 전략, 21선 위에서 안착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물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아직 출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싸게,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이너스 나고는 종목 한 종목 더 이어가겠습니다. 더전 비전입니다. 네. 이 종목 편입하고서 한 5%대 수익을 기록하다가 지금 한 4일 연속 음봉이 쏟아졌는데요. 21선 이동평균선을 지지할지 여부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한 5개월을 돌이켜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제압을 했다가 지지해주는 것을 항상 실패했습니다. 3번 연속 실패를 했다가 이번에 재차 도전하는 자리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지지를 성공해서 좀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1차 상승 이후에 N자형 상승이 좀 기대되는 11,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앞서 더존 비존은 손절가를 한 9,400원이라고 설정을 해두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21선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21선이 한 9,6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높여보는 전략은 어떨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순간적으로 이제 장중에 21선을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혹여나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기에 손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 이번에 21선 기점으로 해서 저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목표가는,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존, 비존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종목이죠. 박근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DRB 동일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요. 최근 3거래제 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박근혜 테마주인데다 동일 고무벨트 지주사 전환이라는 이슈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내일장 대장주 종목 DRB 동일이라는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주가가 흐름이 좀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박근혜 테마주라는 건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 0.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대주주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약간 뭐 시장에서 약간 알려져는 있습니다. 자, DRB 동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종속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동일 고무벨트라고 이제 DRB 동일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를 다시 종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죠. 저도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 공모를 했는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구주주 배정이 있고 이제 3자 배정이 있는데, 사실 3자 배정을 제외를 한다라고 그러면 일반 공모 그다음에 어떤 구주주 배정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일반 공모를 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마련인데, 어떤 구주주 배정의 어떤 일반 공모의 탈을 쓴 구주주 배정을 했어요. 동일 고무벨트의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만 어떤 유상증에 참여하게 이제 어떤 그 절차를 밟았었는데, 자, 일단 DRB 동일 같은 경우 어떠한 회사냐면, 동일 고무벨트랑 똑같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은 문을 딱 열면은 창문 쪽에 이제 고무가 이렇게 딱 발라져 있죠.
비가 안 새게 그런 고무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라 그러면 이제 손자를 잡고 올라가는데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굳지 않은 고무 제품을 만드는 연질 고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쪽에 전방 산업을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포트를 갖고 있죠.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참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관련돼서 이제 면진 제품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건물과 어떤 그 땅의 어떤 그 충격 흡수해주는 면진 제품에 관련된 고무도 이 DRB 동일을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은 가장 큰 호재라는 것은 어떠한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가장 큰 호재는 싸다라는 거죠. 가치 대비해서 싸다. 일단은 DRB 동일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뭐 전체적으로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바라봤을 때 시가총액이 1,100억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냥 퍼가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종속 회사들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종속 회사들이 거의 뭐 10개가 넘거든요. 그것도 다 알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 DRB 동일 최근에 지조 회사들도 조금 약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속 회사를 다시 동일 공호벨트를 종속 회사에 편입을 시키면서 어떤 그 영업 이익적인 측면도 조금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달이죠. 지난 7월 달서부터 어떤 11월 달까지 작은 박스권을 보여줬을 때 8,500원에서 7,500원까지의 네. 1,000원 사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거래량 분출하면서 강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과 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약간 좀 받은 가격 조정 거의 없었죠. 기간 조정만 받았는데 외국인들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한 외국인들 지분율이 한 5%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어떤 이 DRB 동일의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 차지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싸 보이는 주식을 사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시장이 있어요. 비싸 보이는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싸 보이는 종목을 사서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조금 버텨야 되는 장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탄력적인 종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 영향과 관계없이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찾는다라고 그러면 DRB 동일이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전달해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원고 작성하고 좀 약간 올랐는데 내일 조금 조정을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내일 조금 약간 조정을 예상을 하고 매수 가격은 1,49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그다음 손절매 가격은 8,500원인데 8,500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사야죠. 원래는. 근데 일단은 TV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손실을 일단 줄이고 다음에 일단 손절이 나가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매수 타임을 잡아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DRB 동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트에 비중 어느 정도 실어보는 게 좀 좋을지도 궁금해요. 물론 지금 중소형주들이 안 좋은 이유가 펀드에서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제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천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 분은 한 20% 정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RB 동일 내일장 대장주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정민 전문가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울 반도체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어제 한 2% 오른 이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4만 원대 주가 좀 맴돌고 있는데요.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정민 대표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서울 반도체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서울 반도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늘 좀 조정 나왔네요. 네, 최근에 일단 코스닥이 5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그동안에 낙폭 가대주였던 IT주 섹터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선차적으로 좀 받았던 섹터 중에서 IT 대장이었던 서울 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서울 반도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LED 조명 관련해서 좀 시세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올라옴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뒷받침된다라면 그 추세상의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공공 부분이라든가 민간 부분 LED 조명 쪽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의 가로등을 보시면 LED 경관 조명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슬슬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제 우리 눈을 돌려보면은 어디서든 LED 조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라이트 유닛이라든가 차량용 LED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4, 4분기 끝자락에서 내년 2014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201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로 올해 대비 한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0억 원 정도로 올해 대비 한 41%, 올해도 한 60% 성장을 이어갔는데 내년도에도 40%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2014년도에도 실적을 성장을 시키는 견인 요인을 좀 봐야 되겠는데, LED 조명 매출 부분에서 역시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26%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가 잡히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을 따라잡았는데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태블릿 PC입니다. 아이패드 시장 점유율이 훨씬 큰데 바로 패권 전쟁이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2차전이 태블릿 PC 쪽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반도체가 태블릿 PC용 LED 패키지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당분간 고속 성장이 가능한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볼 때 항상 크리라는 대표 종목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검정색 굵은 선이 서울 반도체 영업이익률이고요. 회색 선이 크리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서울 반도체가 크리를 앞질렀죠. 바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크리보다도 못한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크리의 영업이익률을 앞섰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익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따라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 지역에서는 좀 서울 반도체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도 시장 이야기를 할 때 환율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네. 아직까지는 역시나 원달러 환율 하락 부분에 대한 악재 부분이 이러한 IT라든가 수출 기업 쪽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 화두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반등, 단기적 수익률 게임에는 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접근일 텐데 적정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올해 2013년도에 계속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아래 굵은색 파란색 이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때 한번 이제 120일선을 한번 닿고요. 이번에 두 번째 닿는 자리예요. 첫 번째 닿는 자리에서는 둘도 없는 매수 찬스였는데 이번에도 그러할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대응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면 이 자리는 절호의 매수 찬스가 자리로 남아 있을 텐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린 부분은 가격 조정을 1차적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들어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의 끝자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중바닥, 121선 우에서 이중바닥을 이런 식으로 들림 쌍바닥으로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도지형 캔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수급을 잠시 보여드리겠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울 반도체에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동사에 대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매수를 해나가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충분히 넘어서 이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가는 저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39,000원 라인까지 천천히 5일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9,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된다면 이전 전고점이었던 43,600원까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목표가는 43,6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내일장 불기둥 종목 박근호 전문가님은 신일산업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0.29%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신일산업하면 제습기와 난방기구 등을 만들고 있죠. 전력량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에 맞서는 이정미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KH바텍인데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이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추가 반등했는데 바닥 확인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신일산업 들고 오셨습니다. 네. 와, 차트를 보니까 10월 달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우상향하면서 그렇죠.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일단은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가권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신일산업 하면 이제 조금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선풍기 만드는 회사인데 한겨울에 웬 선풍기 회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는 이제 다른 뭐 어떤 약간 테마성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적이죠. 여름에 많이 팔렸던 올해 실질적으로 지난해서부터 어떤 시장이 개화를 갖고 온 제습기 시장에서도 신일산업이 어떤 과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전기 요금이죠. 전기 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가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보다도 선풍기를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좀 현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신일산업의 실적이 많이 견인이 됐는데 겨울에 역시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전기량이 가장 많을 때는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풍기처럼 생긴 온풍기 아시죠? 네. 이제 뭐 불이 켜져 있고 뜨겁게 달궈주는 네. 그런 제품들의 사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여름보다 한겨울이 실질적인 전기 사용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자, 올 겨울 인제 시작인데 지금 벌써 너무 춥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 신일산업에서 내놓은 팬히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백등유, 이제 보통 등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지만 내일장 불기둥주는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조정을 조금 견조하게 받은 종목들이 조금 더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53억 원 정도 거래가 됐고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었는데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좀 얌전히 했었죠. 시초가와 종가의 기준이 거의 뭐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봉이 작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방송에서 딱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300만 주 정도의 흐름에서 이러한 그 작은 음봉 캔들이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10일선, 20일선 나름 정배열된 가운데서 3일 정도 어떤 견조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양봉을 장대 양봉을 한 번 정도는 다시 뽑아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일산업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매수 가격을 전달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일 시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초가가 네. 너무 뜬다라고 그러면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제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72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일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900원, 손실 가격은 조금 짧게 잡아서 타이트하게 1,66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기사를 보니까 팬히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그런 글도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정미 대표님, 신일산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신일산업이 지금 뭐 겨울 맞이해서 지금 뭐 박근호 전문가께서 지금 감기가 좀 안 좋으신데 네. 히터기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고 또 겨울 시즌에 또 부합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신일산업이 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이제 모터 자체가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신일산업이 최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신일산업 또 자산 가치도 한 6,000원대가 나와요. 지금 1,700원대 굉장히 저평가고 지금 뭐 완벽하게 또 부합이 되는데 글쎄요. 양봉이 저는 내일 기대를 합니다. 예, 기대를 하는데 제가 네. 좋다고 하면은 둘이 같이 좋다 그러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요거 신일산업은 조금 믿을만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뭐 신일산업 긍정적인 정말 양 두 분 전문가로부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불기둥 정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KH바텍 들고 오셨는데 일단 어제 오늘 모두 이틀째 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납법 과대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반격을 한번 노려보자. 대신에 네. 실적이 검증되어 있고 이미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종목을 좀 제가 좀 발굴을 했는데 KH바텍은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실 거예요. 휴대용 기기 내외장재와 그리고 조립 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40%가 급증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횡보세입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선반영돼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평가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는 가져야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때문에 코스닥의 악영향 때문에 못 갔던 주가들이 조금 이번 11월이 지나서 12월 달에는 좀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모토로라라든가 소니의 물량까지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소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소니가 TV 부분 그리고 스마트 부분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KH바텍이 가져갈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가격적인 부분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4,100원이었거든요. 내일 시초가 뭐 공략 가능한 겁니까? 오늘 네, 종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뭐 불기둥 종목이지만 내일 뭐 꼭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좋은 종목이라면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는 시초가부터 진행이 되지만 일단 그동안에 가파르게 하락을 한 만큼 실질적으로 빠진 폭에 대해서 한 38% 되돌림을 좀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양봉이 올라갈 때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음날 양봉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올라갈 때도 이런 자리에서는 다 두세 번, 4일 연속, 5일 연속씩 양봉이 올라섰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초가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가져갑니다. 25,000원 선을 목표가로 가져가겠고요. 손절 라인은 23,500원짜리. 오늘 양봉 캔들이 나왔던 가장 낮았던 가격이 23,500원짜리인데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실적도 양호하고 낙폭 과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박근호 전문가님 KH바텍 어떻게 보시나요? KH바텍 그 IT 부품주들 중에 고가권에서 제일 덜 밀린 종목이죠, 사실. 네.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이제 가치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데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민 대표가 골든테이블 이정민 대표가 제 정보를 좋게 얘기해줬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정민 대표가 잘하는 게 뭘 잘하냐면 어떤 업종이 좋아지면 그 업종 내에서 가장 그 핫한 종목을 잘 골라내요. 네. 그 LED 주면 우리 뭐 루멘스, 뭐 금호전기 이렇게 서울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잘 갈 종목을 잘 골라내는데 KH바텍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의 IT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일 하루만 본다라고 하면 자리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네. 네. 뭐 오늘 분위기 좀 훈훈한데요? 네, 박근혜 전문가랑 항상 저랑 이게 뭐 실력은 네. 항상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포트 스윙률은 좀 제일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사과를 뭐, 좀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야, 뭐 앞으로 지금 뭐 적응기니까요. 예.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었죠. 신일산업과 KH바텍 두 종목의 양호한 흐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하겠습니다. 자,
자,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JB 어뮤즈먼트요. 네, JB 어뮤즈먼트. 일단 최근 좀 흐름이 급등했다가 쭉 밀렸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계세요? 예, 4,400원이요. 아, 4,400원이요? 좀 예, 꽤 되셨네요, 매수하신 지가. 예. 맞습니까? 한 7월 달쯤에 네. 매수한 거예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40%요. 40%요. 아유, 오늘 종가가 3,460원이었습니다. 한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온 적 있었는데 그때 왜 매도는 안 하셨어요? 좀만 더 갖고 있어보자 그냥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매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놓쳤어요, 이번에도. 원래는 121선 맞는 데서 팔려고 했는데 네. 조금 놓쳐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와 버려서 좀 아쉬우시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어차피 근데 아쉬울 것도 없는 게 어차피 121선 맞아도 손절이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손실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이세요?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다음에도 121선이나 이런 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되는지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 되면 또 일단 우리 시청자님 혹시 좀 네.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빨리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네. 잘라내고 아니면 이제 이게 돌아선다 그러면 좀 가지고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JB 어뮤즈먼트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가님, JB 어뮤즈먼트.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상담 내용에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남산 계단과 같은 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남산 위에서 공을 던지면 어떠한 계단에는 하나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21선 쪽에서 지지를 받았다, 5일선에서 저항을 받았다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모든 주가가 그것만 갖고 움직인다라 그러면 정말로 시장에서 돈을 못 벌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매매에 내가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잡은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면 그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20원에서 걸리긴 하는데 지금 이 JB 어뮤즈먼트가 어느 정도 갖고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존의 셋탑박스나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카지노 관련주로 이제 어떤 테마나 붐이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름이 무엇이나 SA, 잠깐만요. 이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AK 벨루가, 카지노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회사인 AK 벨루가라는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소송이 들어왔죠. 회사 두 개가 AK 벨루가와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AK 벨루가가 JB 어뮤즈먼트, 옛날 현대 디지털텍이죠. 합병이 되면 회사 자체가 소멸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K 벨루가와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 두 개가 지금 두 회사의 합병을 금지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걸어놨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났죠. 그 부분이 가장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카지노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가 GKL이나 어떤 강원랜드나 이러한 회사들처럼 이 JB 어뮤즈먼트를 제주 신라 호텔에 이제 카지노가 있는 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식을 해서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JB 어뮤즈먼트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큰 산은 지난 그런 느낌이에요. 큰 산은 지났기 때문에 좀 갖고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120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매수 가격 4,4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4,400원 도달했을 때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쯤엔 다시 머뭇머뭇거리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손실나 있던 종목이 내가 본전 가격에 왔을 때 그 가격 딱 터치만 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매수 가격을 돌파를 강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뭐 갖고 가서 고생한 만큼 수익을 내는 거고, 매수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는 뭐 갈 수 있는 자리죠. 그렇게 큰 무리도 없는 가격대고, 그럴 때 갖고 가시는데, 뭐 기본적인 전략은 홀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방송 시청 중이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좀 볼륨 소리를 낮춰주시고요. 아, 예. 네, 예. 고맙습니다. T보다는 전화 통해서 제 목소리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네. 예. 아우, 좀 차트를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쭉 떨어져서 매수가들 좀 걱정되는데 얼마 사셨어요? 15,750원이요. 아, 15,750원이요? 네,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시고요. 예. 네, 일단 오늘 뭐 한 2% 올랐지만 오늘 종가가 11,900원이니까 좀 손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이신데 언제쯤 매수 들어가셨나요? 글쎄, 지난달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셨군요. 딱 그 자리가 그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온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네.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네. 나름, 뭐 상당히 그 비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직접 이렇게 의외로, 발굴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그냥 또 추락이 심하니까, 네.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는지 해서 네. 전화 드리고 왔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은요, 뭐 추천을 받으신 거세요?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신 거세요?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아, 직접이요? 네. 그러면 뭐 단기, 중, 장기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뭐,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아, 이거 뭐, 그러세요? 당장 더 써야 하는 돈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장기는 그 회사의 어떤 뭐 비전이나 나름 그게 있다면은, 네. 좀 중장기로 끌고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하이비전 시스템 좀 언제쯤 매수가 회복 가능하면서 플러스 될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이정민 대표님, 하이비전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0원 부근이었어요. 네, 15,000원을 9월 달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또 11월 달에 매수하는지를 따라서 좀 관점이 틀릴 것 같은데요. 네. 10월 달부터 저는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이제 했던 섹터가 바로 3D 테마주였어요. 3D 프린트 이제 테마주였는데,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3D 프린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신사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도 장비를 개발은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달, 9월달 바닥 대비해서 100% 있던,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신용잔고율이 9.4%예요. 이거는 뭐 그냥 미래 비전 때문에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측면을 이미 벗어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여기 지금 3D 프린팅 관련 업체들이 물려 계실 텐데, 지금 신용률이 9.4%라는 건 반등은 나오더라도 올라갈 때마다 이 신용 잔고율에 막혀가지고 계속 매물이 쏟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 잘 들으십시오. 비중이 30%시면 차트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점 찍어내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만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 피레침 음봉 한번 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음봉에서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나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신규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신용 잔고율이 다 털려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 9.4% 신용 잔고율이 최소한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실례로 컴투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컴투스도 신용 잔고율이 9.4%대예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경고를 해드렸었는데
바닥이다 생각했지만 또 터널이 나와버리죠. 역시 여기 이 자리 대비 주가가 급락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이건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신용 잔고율 때문에 매물이 계속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감하게 저는 정리하자. 이번 실수를 계기를 통해서 저는 좀 등한시하는 매매 전략, 그리고 대응을 하지 않는 매매 전략은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투자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러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반등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도로 13,000원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만약에 반등 안 주고 전저점을 이탈한다. 이거는, 이 전저점 자리가 11,500원입니다. 11,500원을 메모지에 메모하셔가지고 컴퓨터 옆에 딱 붙여놓으셔야 돼요. 네. 11,500원이 이거 깨지면은 순간적으로 또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신용 물량 때문에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네. 이번에 매도 잘 되고 나시면 좋은 종목으로 좀 여유 있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11,500원 손절 라인 잘 지켜주시고요. 반등 나오면 13,000원쯤에서 한번 비중을 더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습니다. 786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62,400원 비중 10%.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가 67,500원이니까 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세요? 8%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네. 한국가스공사 저도 굉장히 좀 대형 초대형주고 또 UTL 업종은 좀 선입관이 있죠. 좀 답답하다. 많이 올라도 1%고 떨어져도 1%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런 분은 한국가스공사 작년 3분기에 여지없이 깨버렸죠. 4만원서부터 8만원까지 순간적으로 100%가 올라가는 기여원까지 토했었는데, 네. 자, 일단 저는 한국가스공사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자리도 굉장히 좋은 어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서 차트를 볼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근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마 주주분께서,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지금 한 8% 조금 상회하는 수익률인데, 이게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손실 보기 전에 팔아버릴까라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손실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시면은 비중이 얼마라고 그러죠? 10%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자, 10%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스공사 이제 저는 이렇게 차트 흐름을 한국가스공사에 필요하다 보진 않는데, 6월달에 이제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2달 텀 정도로 계속적으로 저가를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높여나가는, 한마디로 이제 주가 흐름을 레벨업 시켜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인이 기관인가 외국인가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의 어떤 고점, 기관의 매수 고점과 한국가스공사의 고점, 그 다음에 기관의 단기 고점, 한국가스공사의 단기 고점, 기관의 고점이죠. 기관의 고점 역시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선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가스공사에 있어도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관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언젠가는 손바꿈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조금 약간 기관 매수 때 주춤했었습니다만은, 저는 기관들이 지금 충분히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 것 같아요. 업황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네. 자, 일단 저는 홀딩이 아니라 10% 정도 추가 매수를 저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파인 디지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301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500원 비중 20%. 파인 디지털 어제 좀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네, 파인 디지털이 일단 이번에 4,500원, 매수가가 4,500원이라고요. 네.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좀 매수하셨는데, 수익을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보시고서 그러게요. 지금 이거를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역시 대응하지 않는 투자자는 주식시장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응하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아니면 놔두면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최소한도로 21선 내지는 121선이라도 내가 좀 전략을 세워놨더라면 이 아까운 시간과 벌었던 수익을 까먹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파인디지털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부분을 팅크웨어와 시장 어떤 양강체제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약간 좀 등한시를 했습니다. 그 틈에 파인디지털이 그 시장을 좀 뺏어왔는데 네. 파인디지털도 블랙박스 시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 업체들이 너무나 난립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장을 키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파인디지털은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베트남 시장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 내비게이션 시장 쪽으로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중국 쪽에 대한 내비게이션 수출도 기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인디지털 지금 BPS 대비 BPS 8,000원인데 5,600원은 저평가입니다. 믿으셨던 만큼 파인디지털 조금 더 가져가시고 전저점까지 일단은 뭐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좀 저는 이중 바닥을 찍어주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셨던 만큼 한 3개월만 내년 좀 3개월 1분기까지는 좀 더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전문가, 이정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